네, 여러분 잘 추셨나요? 네, 요거네요. 네, 네, 저녁에 찍고 또 아침이 됐네요. 네, 요즘에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2차 시대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네, 권한까지 했죠. 네, 권한까지 했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크게 권한의 세 가지는 뭐냐면, 자치 조직권, 그다음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자치 재정권이 이게 가장 큰 세 가지고 자치 행정권도 물론 포함되죠. 네, 포함되고 이 자치 재정권과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과 자치 재정권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 조직권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한을 우리는 자치조직권이라고 하고요. 자, 자치입법권,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어디의 범위 안에서요? 네, 법령의 범위 아니죠. 네,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뭐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규정을 제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범위냐면, 자, 법령의 범위 아닙니다, 여러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뭐 이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뭐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보통, 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이라는 것은, 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얘기하죠.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뭐에 관한 규정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어떤 자치에 관한 규정이죠. 네,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치 입법권이 네, 어디에 허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허락되어 있는 거죠. 권한인 거죠, 권한. 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네, 자치행정권은 당연히 갖겠죠, 여러분. 그리고 재정상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자치 재정권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긴 한데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재정 상태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네. 뭐 많이 달라가지고 뭐 국가로부터 뭐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뭐 그 상위의 그 지방자치단체부터 뭐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감사를 받아야 된다. 뭐 어떤 뭐 웃기고 있네. 네,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도 많이 이제 논란이 있죠.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논란이 있죠. 네. 뭐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지방자치단체라서 무슨 감사를 하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네, 논란이 또 이제 지금 한참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권한 중에 우리가 하나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자치입법권도 허락을 하고 자치행정권도 허락을 하지만, 자,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없어요? 자치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배제를 하고 자기의 그 배타적인 어떤 사법권은, 즉, 자치사법권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방자치권의 어떤 관할구역이나 영토 영해, 영공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 있죠, 영토고권. 네, 영토고권은 현행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에 뭐 자치 조직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자, 입법권도 있지만,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권한이 자치사법권.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은 당연히 통일적인 면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뭐 자치행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은 우리가 제일 위에 보시면 헌법 제117조, 11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주민을 공격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원래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공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 여기서 바로 뭐 자치행정권이 나오고 재산을 관리하고 뭐 이게 자치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했을 때 이게 바로 입법권이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뭐 지방의회 조직 권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네, 자치 조직에 필요한 것들이죠. 뭐 조직과 운영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어디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직권, 네, 자치 조직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지만, 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중에 유일하게 없는 두 가지가 뭐냐면, 자치사법권. 자, 자치사법권은 현행헌법이 지금 지방자치 권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을 갖는, 그 지역을 뭐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다스리기,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 땅, 네, 그 땅, 영의 영공 영토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이라고 하는데, 이 영토고권은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재 인정이 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네, 헌법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 조항을 두고 있죠. 저기 뭐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쵸? 이게 영토니까. 네, 이 영토 조항에, 네, 네, 뭐, 부합하지 않겠죠, 여러분? 네. 자, 잠시만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도가 있네요. 자, 뭐 5주차 여기까지 하고, 자, 5-1주차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헌법이 무엇이냐, 네, 헌법, 네, 헌법의 개념이라든지 헌법의 특성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현행 헌법에서 뭐죠, 차용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자,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는 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까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 자,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예, 대한민국에 깔고 있는 그런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다면, 자, 이번 주, 아니, 지금부터는, 네,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5-1주차라고 했어요. 네. 본격적인 기본권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기본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5-1주차 헌법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본권이라는 게 뭐죠? 뭐예요, 여러분? 헌법에 따른 뭐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죠. 네, 자유와 권리.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자, 헌법에 기본권이라고 딱 표현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그렇죠.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헌법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자, 우리가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 제 10조부터 36조까지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이 쭉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필사하신 분들은 알겠죠? 지금 한참 이제 필사하시고 있는 분들도 혹시, 네, 아시겠고. 그리고 가끔씩 언제까지 필사과제를 제출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데, 자, 필사과제는 기말고사 전까지, 네, 기말고사 그 주간 금요일, 네, 그 마지막 요일 금요일까지, 네, 저기 뭐죠? 과제방에 올리시면 되죠. 네, 필사과제방에, E클래스 필사과제방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여튼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기본권 하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제거하고 원상복귀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과 2항이 나와 있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법에.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 기본권은 딱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하고 동의한 거죠. 동의어. 그렇죠. 근데 이 기본권이 원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 있다가, 즉, 무슨 이름으로 존재를 했냐면, 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기본권의 모태는 인권이죠. 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존재하다가, 자, 헌법 밖의 영역인 이 자연 속에 존재하다가, 자, 여러 사람이 그거를 인권이라고 인식하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의 권리라는 인식이 들어왔고, 자, 그 인권이 헌법에 편입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인권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뭘로 하냐면 이제 기본권이라는 이제 뭐죠?
명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에 딱 편입이 되는 순간 어떤 권리가 되냐면, 자, 법률상의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률상 보장된 권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헌법상 권리만 제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에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이제 법률상의 권리들이 있죠. 이 법률상의 권리들은 당연히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기본권은 그러한 이제 측면을 갖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 다음에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 네, 기본권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최대한 보장이고, 여기에 어떤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면, 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 자, 헌법소원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권리가 부여된, 네, 기본권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기본권의 원래 모태는 인권이었고, 그 자연 속에 있던 인권이 헌법에 편입이 되는 순간, 그거는 바로 뭐가 됐다? 네, 기본권. 자, 기명을 하죠. 자연 속에서는 인권이었다가,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되면 우리는 그걸 바로 기본권이고, 자, 이 기본권의 주체는 누구다? 네, 국민이다. 딱 여기까지만 빠바박 머릿속으로 돌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목이 잠기네요. 네. 자, 기본권 총론 해가지고 각국의 인권 보장의 역사, 그렇죠. 기본권은 인권이 모태이기 때문에 각국의 인권의 보장 역사를 잠깐 보시면, 자, 영국은 근대적 인권 선언의 원형은 뭐 1215년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요거를 뭐 정식 명칭이 아니고 한글로 바꾸면 네, 1215년 대원장 되겠죠. 네. 귀족 신분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 왕권을 제한한 것으로 오늘날 주관적 권리 보장과 거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국에서는 근대적 인권 선언의 원형이 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은 국민의 어떤 주권을 보장하고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왕하고 귀족하고 파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귀족이 생각을 하니까 왕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거죠. 왕 너만 해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해먹자. 왜 네가 100% 해먹냐? 그래서 우리한테 좀 떼어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귀족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왕권을 제한한 것이죠. 귀족과 왕권의 나눠먹기죠. 이 나눠먹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 절대왕정 시대에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은 자, 오늘날의 국민주권의 어떤 태동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네, 여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국민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국민은 없었고 단지 귀족이 네, 왕권을 제한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자, 근대적 인권선언의 원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기본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여러분. 자, 오늘날 주관적 권리 보장. 자, 주관적 권리 보장이 뭐예요? 이해 생각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가요? 주관적 권리. 주관적 공권. 네, 이거 했죠. 주관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그 기본권 침해에 구제를 해달라고 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국가에게 침해를 배제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바로 문제 주관적 권리, 즉 주관적 공권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게 주관적 권리고 주관적 권리 보장인데 당연히 그렇죠. 마그나 카르타는 이런 오늘날의 주관적 권리 보장과 당연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이 여기서는 없었기 때문에 마그나 카르타에는 네, 왕권과 귀족권, 네, 요것만 파이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유와 권리의 절차적 보장에 초점을 뒀다. 자, 이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자,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쭉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내포되어 있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유와 권리의
절차적 보장에 초점을 둔 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절차적 보장, 절차적 보장. 네, 내용보다는 이 절차적 보장에 초점을 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에 반해서 미국은 19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저항권 등을 규정을 했다. 이건 18세기 뭐죠? 중후반이죠, 여러분. 18세기 중후반부터 네, 이제 뭐 어떤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때는 백성인가요? 네, 백성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나도 인권이 있구나. 나도 왕과 똑같은 나도 하나의 사람이구나. 자, 이런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계몽주의 사상이 싹이 트면서 18세기 중후반에 꽃을 피우죠. 네, 꽃을 피워서 자, 미국도 그러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1976년 네, 자,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생명권을 비롯한 어떤 저항권들, 재산권들 행복추구권이나 자유권들을 이제 규정하기에 이르릅니다. 즉 국민주권과 그쵸? 국민이 국가의 주인된 권리죠. 이 국민주권과 자 인권이죠. 인권. 자, 인권은 자 인권의 천부적 불가침, 천부. 자, 인권의 천부적인 하면 뭐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인간된 권리를 갖는다. 즉 누가 줬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굳이 누가 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신이 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인권의 천부적인 자, 인권은 천부적이기 때문에 자,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죠. 불가침의 자연권. 이해하시나요? 네. 네. 미국의 1977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자, 인권을 천부적인 권리로 받고 그다음에 불가침적 실정권이 아니고요. 불가침적 자연권으로 예, 인권을 자,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이제 1987년 미 연방헌법 최초죠. 1787은 미국의 최초 헌법 제정 날짜죠, 여러분. 제정 날짜가 아니고 제정 연도죠, 여러분. 네. 1787, 1787년 미 연방헌법의 태초에는 그 인권 규정이 없다가 자, 1791년, 자, 1791년 자, 미 수정헌법, 네. 헌법 수정헌법이죠. 미국은 수정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수정이 가해지면서 자, 제1조부터 10조까지 인권 규정을 네,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렇고요. 프랑스는 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네, 대혁명 후에 뭐가 채택이 됐냐면 자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자 채택이 됐고요. 이 이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프랑스의 어떤 인권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 권력 분립을 강조.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한 이유는 당연히 절대왕정 시대에는 뭐죠? 네, 왕이 절대 군주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야, 너 내 재산 좀 빼앗아 가지 마.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지 못하면, 자,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구조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절대왕정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국민들의 어떤 이제 재산들을 하도 많이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야,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그 재산의 소유권자가 어떤 처분이나 양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자, 절대적 재산권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 그 소유권이 신성불가침. 어느 누구도, 네,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 외에는, 네, 그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자, 이런 권리로, 먼저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에 이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당연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죠? 권력을 찢어놔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자,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을 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 뭐죠? 여기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헌법이 원래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들어오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자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 이게 계속해서 악화연료를 걷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계속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자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서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게 돼서 자 이 빈익빈 부익부를 국가가 해결하고자 그 국가의 전략 목적은
뭐예요?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에 있는데, 자,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아사하고 동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자, 헌법이 어떤 헌법이 바뀌냐면 자, 뭐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뭐죠?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죠, 여러분. 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선진국이라든지, 자, 이런 이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대 복지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대 복지주의 헌법은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 뭐가 플러스 됐냐? 자, 재산권이, 절대적 재산권이 아니고, 자, 상대적 재산권으로 변모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 즉, 복지라는 개념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헌법이 자,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고, 자, 1919년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세계 최초로 어떤 사회적 기본권, 자, 복지라는 뭐죠?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재헌헌법을 제정했죠.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죠, 여러분. 그 재헌헌법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이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도 영향을 받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년 뒤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서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헌법 선진국이었던 이제 독일의 이 바이마르 헌법을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날은 뭐 3세대 인권론 얘기하는데, 자, 3세대 인권론이란 바닥에 처음 사용하고, 뭐, 유네스코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개념으로 전쟁, 제3세계의 어떤 기아, 환경 파괴 같은 현대적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 여태까지는 그 2세대 인권론까지는 자, 국가라는 그 틀에 갇혀서 거기에서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논의가 됐으면 이 3세대 인권론의 특징은 뭐냐면 자,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거죠. 네, 전 세계적 차원으로 그쵸. 전 세계적 차원으로 어떤 새로운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바로 이제 3세대 인권론이긴 한데요. 자, 먼저 뭐 1세대 인권론은 뭐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 어떤 개인적 차원의 자율권 보장이 중심이었다. 그쵸. 1세대 인권은 하도 이제 그쵸. 절대왕정 시대의 절대군주가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어떤 1세대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자유는 달라 해서 이 자율권 보장이 중심이 돼서 나타났던 게 이제 1세대 인권론이었죠. 당연히 자율권의 보장이니까 이념적 기초는 자유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2세대 인권에서는 뭐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국가적 차원의 생존권 보장, 그렇죠. 현대 복지주의 헌법, 자, 생존권 보장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생존권 보장이 중심이고, 당연히 뭐죠?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 자, 이랬던 1세대 인권론이 자유를 중심으로 이념적 지초를 했음에도 함에 뭐죠? 비교해서 자, 2세대 인권은 평등의 이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거죠, 현재. 자,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제3세대 인권은 자, 국제적 차원의 연대권, 뭐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고유 자유평등 파괴 가운데 자, 형제애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성을 이념을 하고 있다. 자, 3세대 인권은 자, 국가적 차원에서 뭐죠? 있는 게 아니고 딱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차원의 어떤 연대에 관한 어떤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국제적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3세대 인권론은 그럼 1세대, 2세대 인권에 비해 당연히 정치적 색채가 적겠죠, 여러분. 국가 범위 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치적 색채가 적고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 그렇죠? 국가에서는 개인이지만 다 국가끼리 하는 거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끼리. 이 국가는 당연히 집단인 거죠. 민족이든 국가겠죠, 여러분. 이런 집단. 제가 이제 개인에서 뭘로 넘어와요? 민족이나 국가로 넘어오고, 자, 완성된 권리가 아니고 생성적인 생성 중의 권리라고 함.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한참 이제 생성되고 생성 중에 있는 자, 권리가 바로 이제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자, 3세대 인권. 자, 인권의 어떤 변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2세대 인권에 머물러 있고 한참 3세대 인권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생성 중인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완성된 권리가 아니고, 네. 자, 이런 것들은 무슨 경제발전권이라든지 환경권, 평화권, 어떤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다룰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것들이 어떤 3세대 인권의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세대 인권을 지나서 지금 현재 2세대 인권, 이제 2세대 인권 말에서 지금 3세대 인권 초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1, 2세대가 국가에 한정돼서 정치적 세태가 강했다면 3세대 인권은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연대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색채가 적고, 그렇죠? 주체가 국가 안에 있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집단이 되겠죠. 민족이나 국가, 가 주체가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3세대 인권이다라고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